예, 근데 이제 저는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를. 예, 그건 저는 아부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자 도생, 내 인생 잘 사는 거에 다 관심이 있고, 이게 제가 20대 때 정말 부러웠던 사회예요. 그때 20대 때 서유럽 작가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소설 같은 거 보면 아주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주인공들이 심리적 갈등을 겪으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해요, 전부 다. 그리고 다 그 등장인물들이 어떠냐 하면 잘생긴 남친, 이쁜 여친, 멋진 차, 좋은 집, 안정된 직장 이런 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가 봐. 이런 거 그냥 자기 사는 거 고민하는 거 말고는 다른 고민거리가 없나 봐.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어린이가 다 금쪽이고 그 기분 나쁜 말을 1도 하면 안 돼요. 지금 청년들한테 대해서도 청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을 1도 하면 안 된대요. 뭐 이런 게 있지?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는 기성세대 개개인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20대 젊은이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양두구육에 양머리 걸어놔서 개고기인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인정할게요. 양고기 파는 줄 알아서 사 먹었다고 인정을 할게요. 지금은 양고기가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되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개고기 팔았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때 개고기를 구입했던 사람들이 응징해야죠. 네. 소비자 보호 약관 위반으로. 맞습니다. 예, 그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2030 그때 여성 유권자들은 충분히 자기 몫을 이미 지난 대선 때도 했고요. 속았으면 이제는 깨어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비위 맞춰서 생각을 돌리려고 저는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대들도 그대들 몫의 책임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제대로 하시오. 우선 군대가 제일 문제잖아요. 네.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는 여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애도 낳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그 일종의 똔똔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들도 다 결혼해서 애 낳고 하면 같이 휴가도 가고 같이 책임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에서의 성차별은 지금 2030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혜택을 본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자 선생님이고 여자애들만 이뻐하고 남자애들 장난친다고 해서 구박이나 하고 오히려 성차별 받으면서 자랐는데 20살 돼서 군대를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 입학해놓고 한 1년 다니다 군대 갔다 오면 그 같이 동기들 중에 여자들은 벌써 대학 졸업하고 있고 유학 준비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열 받죠. 저는 그거는 그럴 만하다고 봐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때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생각해보니 억울한 점도 있더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면- 선배님들 옛날에 월급만 받으면 적금 20% 이율 20%였던 거 아세요? 그래도 물가도 15%씩 네. 올랐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집도 사시고 차도 샀는데 요즘 젊은이들 너무 사기 힘들잖아요. 너무 많이 이제 올랐잖아요. 저도 56에 집 샀고요. 그런데 이해를 해요, 그거를. 그럼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네.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삶을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나에게 중요한데 이 사회의 여러 제도나 풍토나 문화가 그것을 해박놓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분개하는 건 당연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결과가 뭐냐면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려는 세력, 남북 대결 분위기를 조성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세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청년들의 어떤 그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어떤 기회 보장에 아무런 정책도 내지 않는,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하던 청년 정책 예산 1조 5천억 이상 깎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것도 사실 무력화시켰고 이런 정치 세력을 그 불만 때문에 지지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아니 저는 그 불만을 다는 모르지만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세력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표 찍어주고 그랬더니 여성가족부는 폐지도 안 하고 그 군복무기간 연장 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일은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지금 와서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제대로 좀 합시다 이거를. 그대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수렴해서 모아서 사회에 제출하고 요구하고 정당한 요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기성세대가 안 들어주면 부당하게 그럼 돌 들고 오라 이거예요. 아 자리 뺏으러 가나요? 뭘 하든 우리도 20대 때 다 돌 들고 화염병 들고 다녔으니까 정부 종합청사에 가든 민주당 사에도 화염병도 던지고 하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뭘 하는데 잘 안 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막 사회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쪽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이게 뭐지? 그리고 이런 현실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2030 무조건 옳습니다. 아프시죠? 청춘이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아부담론이나 기성세례가 나와서 늘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 이대로 가면 이거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구를 제출하고 조직을 모으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불만을 얘기한다고 누가 해줘요 그거를.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그렇게 녹록하게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 중에 어느 하나 공짜로 떨어진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냥 기성세대니까 뭐 청년들 어떤지 잘 몰라요. 저는 뭐 알 기회도 별로 없고. 근데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음에도 없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그걸 반박하라는 거죠. 이미 동등해요. 우리가 20살 넘으면 그때가 제일 똑똑할 때예요. 지적으로 제일 활발할 때고요. 지금 저는 40년 전에 저보다 훨씬 못해요. 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몰라요. 지금 2030들이 어떤지. 물론 이제 우리 아들 딸도 2030인데 뭐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차이가 많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그 분명한 거는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내가 느낄 때 내 삶을 위해서 누가 해결해 주는 일은 없다. 그 점은 누가 나 대신 내가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뭐든 하라는 거예요. 부딪히고 소리가 나고 접시가 깨지고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이래야 사람들이 그걸 봐요. 사람들이 그걸 주시해야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늘 평소에 말하고 싶었어요. 그대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요구를 표출하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대결하라. 그 과정에서 일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은 자꾸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